은퇴 후 하루아침에 민폐 노인이 된 가장, 그가 택한 뜻밖의 길. 당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좀 바람이라도 쐬고 와요. 은퇴 첫날 아내가 건넨 말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아왔던 김성수 67씨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회사도 없고 부하 직원도 없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전쟁도 없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텅 빈 하루와 마주한다. 이제야 좀 쉬자 싶었는데 쉬는 것도 일이다. 쉴 이유가 쉴 자리마저 애매하다. 퇴직금이 있고 집이 있고 가족도 있다. 겉보기엔 부족한 게 없지만 마음은 허전하다. 나 이제 뭐하지? 이 한마디가 은퇴 후 남은 인생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1. 하루가 길다는 말의 진짜 의미. 많은 남성들이 은퇴를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시작을 맞이한다. 직장에서는 필요했고 이름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름보다 아빠나 남편이라는 역할만 남는다. 문제는 그 역할이 대부분 조용히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내는 청소기 좀 돌려줘요라고 부탁하면서도 한숨을 쉰다. 내가 알아서 하던 걸 괜히 건드리면 더 일이 늘어나잖아요. 퇴직 후 3개월 김성수 씨는 스스로를 민폐 노인이라 부르게 됐다. 말수가 줄었고 식사 후엔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아내는 답답했고 자녀들은 걱정했다. 그는 은퇴를 쉼으로 받아들였지만 가족은 그 쉼을 정체로 봤다. 2. 은퇴 후 찾아온 불안, 존재감의 붕괴. 퇴직 후 불안감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존재감이다. 직장에서는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회의는 언제죠? 같은 질문이 매일 쏟아졌다.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했고 의사결정권이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엔 그 모든 게 사라진다. 은퇴 후 우울증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한테 뭘 묻지 않으니까 갑자기 내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이건 단지 김성수 씨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12년 사이에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남성은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 특히 가족 내 갈등과 무의미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3명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멘토 자원봉사자의 길. 첫 번째 주인공은 이종호 70씨다. 그는 38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했다. 퇴직 후 1년은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료함이 커졌다. 그러던 중 지역 인생이 모작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태도 같은 걸 알려줬죠. 내가 회사에서 평생 해온 일이잖아요.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 주 2회 강의 멘토링을 하면서 현역의 감각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고 한다. 내가 가진 경험이 쓸모없지 않다는 걸 느꼈죠. 돈보다 존재감이 더 큰 보상이었어요. 핵심 포인트. 퇴직 후 가장 필요한 건 소속감이다. 작은 커뮤니티라도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아내와의 전쟁을 끝내고 함께 시작했다. 부부 공동 취미의 힘. 두 번째는 박정호 66씨 부부 이야기다. 퇴직 후 6개월 동안 박 씨는 집에서 감시당하는 남편이 됐다. TV를 보면 또 그거 봐. 청소를 하면 그건 내가 하던 방식이야. 결국 말 한마디 섞기도 힘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문화센터 원예 수업에 함께 등록하게 됐다. 처음엔 어색했죠. 근데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대화가 생기더라고요. 누가 물을 줬는지, 꽃이 얼마나 폈는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었다. 지금은 부부가 지역 플리마켓에 직접 키운 다육식물을 팔러 나간다. 예전엔 집에 있으면 눈치만 봤는데 지금은 같이 바쁘게 지내요. 부부가 취미를 공유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핵심 포인트. 가정에서 함께할 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는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함께 쓰는 연습기다.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는 취미 하나가 관계를 바꾼다. 사례 나만의 일터를 다시 만들다 1인 창업의 도전. 세 번째는 최강수 64씨의 이야기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팀에서 정년퇴직 후 한동안 우울했다. 하지만 우연히 들은 친구의 말이 계기가 됐다. 형, 그 기술이면 소형 수리점 해봐도 되겠다. 그는 망설이다가 동네 근처에 소형 가전 수리점을 차렸다. 처음엔 하루에 손님 한두 명.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다. 내가 해온 일이니까 자신 있었죠. 그리고 손님들이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지금 그는 수입보다 일의 즐거움으로 산다.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대가 바뀐 거죠. 회사에서 동네로. 핵심 포인트. 경제적 보상보다 일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은퇴 후의 일은 생존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한 것이다. 3. 은퇴 준비의 진짜 의미. 은퇴 준비는 퇴직 12년 전에 연금 계좌를 정리하고 집 대출을 끝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삶의 구조를 새로 짜는 일이다. 퇴직 후에도 하루는 24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역할을 다시 찾을지가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정체성 설계다. 즉,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를 다시 묻는 과정이다. 하루 8시간을 일에 쏟아왔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 8시간을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 오전엔 운동이나 산책, 오후엔 봉사나 학습, 저녁엔 가족과 식사. 이런 리듬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은퇴 적응의 핵심이다. 4. 민폐 노인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김성수 씨로 돌아가 보자. 그는 결국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좀 상했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마음이 달라졌다. 같은 세대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공시설 관리 일을 하면서 오늘도 쓸모 있는 하루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예전보다 수입은 훨씬 적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에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지금은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5. 마무리하며 두 번째 현역을 살아가는 법.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단지 삶의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 전환의 성공은 결국 태도에서 나온다. 일의 형태를 바꿔서 계속 일하기. 관계의 방식을 바꿔서 가족과 함께하기. 삶의 목표를 바꿔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결코 민폐 노인이 되지 않는다. 은퇴 후의 삶은 무엇을 버릴지보다 무엇을 다시 시작할지를 묻는 시간이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직함을 잃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시 의미 있는 이름을 얻을 수도 있다. 그 길의 첫걸음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 것이다.